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고 싶다 그러시면 이 뽕잎으로 밥을 해 먹으면 혈당, 혈압,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가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박사님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밥을 드시나요? 한국 사람의 주식은 밥이죠. 식사의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이 먹는 게 쌀이고요. 그 쌀을 이제 어떻게 먹을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장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셔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쌀밥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잡곡밥은 먹어야 된다. 혹은 통곡물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병원에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하는 건 소화 상태와 그리고 많이 먹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밥 뭐 먹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냥 흰 쌀밥 먹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완전히 정제한 쌀 있죠? 소화 제일 잘 된다는 그걸 먹고 있고 대신에 양을 굉장히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키가 183cm인데 체중이 한 79kg 정도 나갑니다. 물론 교과서적인 수치보다 2, 3kg 정도 높기는 한데 이 체중으로 거의 20년 가까이 지냈어요.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시는 분들은 쌀밥이든 뭐든 드셔도 괜찮고 과체중인데 일정하게 조절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식사를 조절해야 되는데 오늘 그 팁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쌀은 주로 녹말이 들어있습니다. 한 6.8% 정도는 단백질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질이나 비타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쌀 만드실 때 보셨겠지만 한 2컵 정도 덜어서 옮긴 다음에 밥이 되면 이만해져요. 아까 들어있는 그 성분들에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을 땐 한 절반 이상은 수분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흰 쌀밥만 드세요 그러면 좀 아쉽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밥에 넣으면 좋은 한약재 하나 알려드릴까요? 하나 말고 2개, 3개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일단 하나부터 알아보고 갑시다. 상엽이라는 약재가 있습니다. 뽕잎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한의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재 중에 하나고요. 상엽은 서리가 내린 이후 채취하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분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서리가 내린 이후에 상엽을 쓰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밥으로 해 먹을 때는 그냥 상엽을 구하시면 됩니다. 식약 공용 약재라 그래가지고요. 식품으로도 쓸 수 있고 약재로도 쓸 수 있는 약재라서 여러분이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우리나라는 뽕나무를 많이 키우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쉬운 약재입니다. 한의학에서 쓸 때는요. 기본적으로 발열, 두통, 감기처럼요. 약간 바이러스성 감염이 와가지고 생기는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약재입니다. 몸이 찬 사람들은 상엽을 쓰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한테 딱 정해드리면 상엽으로 밥 해 먹으실 때 몸이 찬 거 구분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괜찮아요. 왜냐면 우리가 상엽으로 밥을 먹을 때요. 뽕잎을 먹으려는 게 아니라 밥을 먹으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적정량이 얼마나 될까를 고민하실 수 있는데요. 보통은 한 끼 식사에서 2g에서 3g 정도 섭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 중량 기준입니다. 뽕잎은요, 복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 중에 제일 중요한 것들은 결국 대사 관련 질환들입니다. 혈압, 당뇨, 습진, 중풍. 우리가 걱정하는 거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보통 뽕잎으로 밥을 만들어서 3주 정도 섭취를 하면 고지혈증 수치, 당뇨 있을 때 검사하는 수치 있죠? 이 수치들이 유의미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습니다 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구체적으로는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요. 당 대사가 좀 천천히 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 하나는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중에 렙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렙틴은요, 포만감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라서 다이어트 할 때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거든요. 렙틴의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고 싶다 그러시면 이 뽕잎으로 밥을 해 먹으면 혈당, 혈압,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이 가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쌀의 영양소도 풍부한데 왜 쌀밥은 먹으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새는 영양을 너무 많이 섭취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쌀 눈에는 굉장히 많은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 쌀을 감싸고 있는 우리 현미라는 걸 복용할 때 보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칠거칠한 그 부분은 실제로 소화가 안 되고 아래로 내려가서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을 한다거나 소화를 천천히 되게 해가지고 혈당을 좀 조절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는 맞아요. 정확히는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슈는 이런 이득들도 있지만 제일 이슈가 되는 근본적인 이야기는 영양 섭취를 너무 많이 하기 쉽다라는 거에서 생깁니다. 식사량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르신들일수록 기억에 남아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고봉밥을 먹었던 기억일 거예요. 밥그릇이 엄청나게 컸었는데 밥그릇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농경시대에 몸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고, 아이들에서부터 청년기까지는 많이 활동을 하니까 에너지 소비가 많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서 총 요구되는 열량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류가 높은 음식들을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흰 쌀밥이 영양소는 적고 녹말 같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걸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장수촌 이런 데 가면은 다 흰 쌀밥 먹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먹고 있어요? 소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식습관을 한 가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물 반찬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시금치부터 시작해서 고사리 오만 것들을 다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에 한국식 식습관에서는 식이섬유가 부족할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채소의 섭취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밥만 먹었습니다라고 하면 이때는 반드시 현미밥 같은 걸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기 같은 거에서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지 않고 흰 쌀밥만 먹으면 단백질하고 당분만 망창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흰 쌀밥을 먹을까 현미밥 같은 걸 먹을까 고민하실 때는 아까 말했던 나물 반찬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습니다인지 저는 나물 같은 건 안 먹는데요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 거죠. 밥 먹을 때 반찬에 신경을 쓴다고 해도 골고루 먹는 게 힘들고 편식을 하게 되거든요. 혈당도 안 오르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는 건강하게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요새는 1인 가구도 늘어나고 있고 옛날만큼 열정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들 반찬을 조금만 놓고 먹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야채 섭취도 좀 줄어들기 쉽고 단백질 섭취도 줄어들기 쉽기 때문에, 만약에 저는 약간의 과체중이 있습니다, 식사를 챙기기가 어렵습니다라고 하면 현미 콩밥을 드시는 게 괜찮습니다. 현미는 일반적인 현미쌀 그리고 찰현미라는 게 있는데요. 찰현미는 조금 개량이 돼가지고 좀 더 찰기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현미가 최대한 소화가 잘 되도록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현미밥을 압력밥솥에다가 잘 익을 수 있게 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거고요. 콩을 넣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단백질 때문이죠. 우리가 쌀 자체에는 단백질이 한 6.8%밖에 안 들어있는데 콩을 통해서는 18%에서 20%까지도 섭취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한 현미를 넣음으로써 프리바이오틱스, 섬유소를 통해서 소화도 조금 더 잘 되게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당이 갑자기 올리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현미콩밥은 소화가 잘 되게만 섭취하시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피디님, 혹시 밥을 냉장고에 넣었다가 먹으면 당이 안 오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거 혹시 저항성 전분 아닌가요? 궁금한 게, 밥을 하고 나서 바로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때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어도 괜찮나요? 요 얘기가 왜 나온 거냐면, 어떤 논문이 나왔어요. 밥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서 식히면 저항성 전분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은요. 근데 얼마나 더 생기냐면요, 따뜻한 밥에도 저항성 전분은 3% 정도 들어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도 7% 정도 저항성 전분이 들어있는데 냉장고에 넣으면 13% 정도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쌀밥도 당연히 3%보다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냉장고에 오래 넣어둘수록 더 전분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재미있는 논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저항성 전분을 그렇게 높여서 밥을 먹으나 갓 지은 밥을 맛있게 먹으나 생각보다 혈당이 높아지는 데는 크게 차이를 주지 않더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고 있어서 밥을 보관을 해놓고 먹는 게 좋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냉동실에 넣어가지고 보관율을 높이면서 드시면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당을 위해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조금 더 맛없는 상태로 먹겠습니다 그러면 적정량을 맛있게 드시는 게 낫지, 냉장고에 넣었다가 많이 드시는 방법들은 크게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있어가지고 혈당을 덜 올리면서 먹고 싶으시면 전미랑 진율미라는 고구마 품종이 있어요. 그 품종들이 저항성 전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품종 못 찾겠는데요 하시면은 부드러운 것보다 퍽퍽한 밤고구마가 저항성 전분이 좀 높습니다. 달달한 거는 저항성 전분이 낮아요. 오늘은요, 쌀밥도 적게 먹으면 아무 문제 없다, 현미 콩밥이 좋겠습니다, 상엽으로 밥을 지어 먹어보십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